네, 규중치료증론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볼 건데 규중치료증론기라고 있으니까 규중. 자, 뜻부터 갑시다. 규중이라 그러면 자, 오른쪽에 안방이라고 써 있죠. 그 여인의 방을 다시 할게요. 여인의 생활 공간을 규중이라 그럽니다. 여인의 방 정도로 할게요. 그 여인의 방에 있는 칠우, 그러니까 몇 명의 친구? 7명의 친구가 쟁론, 뒤집으면 논쟁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그럼 7친구는 누구냐? 위에 써 있어요. 다음 두 글 중에 첫 번째 바느질 용품 7가지래요. 자, 요게 제목에 나와 있는 7우입니다. 바느질 용품 7가지. 자, 그러면 읽지도 않았는데 표현법이 먼저 나온 거야. 바느질 용품들을 친구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이 글은 의인화한 작품이다. 의인법이 이 작품의 메인이다. 이 정도 일단 잡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주인공들이 사물이니까 다시 할게요. 주인공들이 사물이니까 사실적이다, 허구적이다. 이 작품은 허구적인 특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래가 고전 수필입니다. 이거 수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이 작품 작가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 메모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수필인데 작가층은 여성이라고 있다는 보통 설명을 합니다. 여성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고전 수필이다. 원래 수필에서는 시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시점이라는 용어가 원래 그 소설 용어인데 이 작품을 봤더니만은 3인칭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비상교과서예요. 비상독서교과서인데 조금 제가 좀 공감은 안 돼요. 제가 일단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할게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서술자가 진행되는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관찰자 같은 서술자가 존재한다라고 교과서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학교쌤 설명에 따라 판단해 주세요. 저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비상 독서 교과서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계속 한번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소위 규중 7호는 자, 주인공이라 했죠. 바느질 용품.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7벗이다.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벼루를 문방사우로 삼았으니 그 붓과 묵과 종이와 벼루를 문방사우로 삼았으니 이것도 친구로 삼았던 얘기야.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요. 표현법 먼저 하나 갈까요? 예, 서리법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다 조금 메모를 일단 할 건데요. 조선 후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지워질까? 잠깐만. 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대의 사회상 문화와 관련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나눠서 가볼게요. 자,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갑시다. 자, 글하는 선비의 친구가 문방사오라 그랬죠. 즉, 조선 후기 시기에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중심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남성, 즉 선비들의 역할이었던 건데 자, 이 시기를 봤더니만 자, 여성 작가가 이 작품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성들은 바느질 용품과 친구를 먹었다. 즉 가사일, 집안일에 대한 중심은 여전히 여성들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 여성들이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읽는 즉 문학의 향유층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문학의 향유층이 확대되었다. 이전까지는 남성 중심이었는데 이제 여성들도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바느질을 돕는 것을 각각 이름을 정하여서 벗으로 삼았는데 바늘은 세요각시 뜻을 좀 적어볼게요. 허리가
가는 각시라고 했고, 자는 척부인, 재다라는 뜻이랍니다. 척부인이라 하고, 가위를 교두각시. 자, 교차한다. 머리가. 왜 가위 보면은 저기 손잡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교차돼 있잖아. 그치? 머리가 교차한다 해서 교두각시. 교차. 자, 또 인두 그 뭔지 아시려나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들 고문할 때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찌익 하고서 막 지지는 거. 아무튼 요 인두를 인화부인이라 했대요. 인화부인은 끌 인자의 불화자입니다. 불을 끌어 당기다, 불로 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인화부인이라고 다리미를 울랑자, 울자가 다리다, 다리미질하다 이 뜻이랍니다. 라고 했으며 시를 청홍흑백각시라 하고 청색, 홍색, 흑색, 백색 실의 색깔 얘기하고 있어. 그치? 골무를 그 바느질 할 때 바늘에 찔리지 말라고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끼는 거 골무를 감투. 왜 옛날 사람들 보게 되면 요렇게 생긴 모자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관리대 쓰는 거. 그림 잘 그린 것 같다. 아무튼 감투, 모자 모양, 이렇게 쓸게. 하임이라고 해서 칠우로 삼았다. 자, 여기서 쌤이 현관펜 표시를 할 건데요. 자, 이거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 세요각시 하나, 그 다음 뒤쪽에 교두각시 둘, 그 다음에 저기 청홍흑백각시 셋, 마지막 감투알미 넷. 지금 쌤이 현관펜 표시한 요 넷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이름을 지을 때 생김새,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 장명했다는 거 이거 하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 보자. 척부인, 길이를 재다란 뜻이라 했죠. 인화부인, 불을 끌어 당기다. 그치? 다리미는 다리다, 울랑자 이렇게 돼 있었죠.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요 색깔로 표시한 요 세 명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아니라 쓰임새를 기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짓는 방법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규중의 부인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면은 자, 치루가 일제히 모여서 함께 의논하여 각각 맡은 소임을 끝까지 해냈다. 바느질용품 7가지가 각각이 맡은 소임, 즉 각각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해냈다는 건 규중 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바느질을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이 집안일에 중심을 담당한다. 아까 우리 확인했던 겁니다. 자, 그럼 쌤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하루는 치루가 7명의 친구가 모여서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였다. 자, 척부인 아까 기억하십니까? 자였습니다. 긴 허리, 생김새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재면서 말했다. 자, 여러 벗은 들어라.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못이, 가는 배, 아름다운 비단. 자, 여기 쭉 봤더니만은 전부 다 옷감들이고요. 열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것들을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마름질한다 그러면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것까지를 마름질이라고 한대요. 자, 길고 짧고 넓고 좁음이며 길이를 잰다는 얘기야.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요 말 정도 볼게요.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으뜸이다.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뒤로 갈게요. 자, 그랬더니만은 교두각시가 아까 가위라 그랬죠. 두 다리를 빨리 놀리며 여기도 생김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뛰어나 말했다. 척부이나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배워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냐? 그치? 아까 마름질은 얘기했잖아. 길이 재서 자르는 거라고. 가위로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마름질이 되는 거잖아. 내 공과 내 덕이니 자 여기 뜻은 표시할게요.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마라. 됐죠? 자 밑으로 갑니다. 이번엔 세요각시가
아까 바늘이었어. 가는 허리를 구부리면 날랜 불이. 자, 불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건데 끝이란 뜻입니다. 돌뿌리, 돌끝, 손뿌리, 손끝. 이해하셨죠? 날랜 끝에 바늘 뾰족하니까 돌리며 말했다. 두 벗의 말이 옳지 않다. 진주 10그릇이라도 꿰 후에 구슬이라고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 우리 이런 속담 많이 들어봤어. 자, 여기로 봤더니만 일단 속담을 쓰고 있네요. 관용적인 표현 혹은 관습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속담이라든가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상황이나 인물을 빗대는 걸 풍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설명은 안 되는 부분이야. 아무튼 계속 할게요. 재단을 두루 잘한다고 하나, 응? 아니 내가 아니면 옷을 어찌 짓겠는가? 그치? 바늘이 있어야 옷을 지을 거 아니야. 계속 볼게요. 잔누비, 중누비, 짧은 속이, 긴 옷을 이름이 여기도 열거법 쓰인 거 확인했고요.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앉고 굵게 박아서. 자, 잘게 앉고 굵게 박고 전부 다 박음질이라든가 바느질 뜸뜨는 거 바느질 모습입니다. 바느질 종류, 바느질 종류. 마음대로 하리요. 척 부인이 재고 교두각시가 잘라낸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니 바느질은 바늘 없으면 그치 바느질의 핵심은 바늘이지 내가 없으면 니네 아무 의미 없어. 그 투벗이 무슨 공이라고 자랑을 하느냐.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최고야. 됐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청홍흑백각시. 아까 실이었죠, 그쵸? 자, 요거 하나 주의합시다. 청홍흑백각시니까 청색, 홍색, 흑색, 백색이잖아, 그치? 근데 써 있는 걸 봤더니 불그락, 푸르락이래요. 이게 실 색깔이에요. 이름은 분명히 네 개인데 네 가지 색깔인데 여기 써 있더니 붉은 거, 푸른 거. 가끔씩 문제 나옵니다. 알고 가세요. 색깔이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아무튼 화가 나서 말했다. 세유야, 네 공, 내 공이야. 자, 무슨 말이야? 바늘과 실은 세트잖아. 자랑하지 마.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나 한솔기, 반솔기 요거 전부 다 바느질 관련된 단어입니다. 한 땀, 두 땀. 아니, 내가 아니면 어찌 성공하겠느냐. 얘가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 뒤쪽도 똑같을 건데, 자, 뒤에 나올 말 미리 할게요. 자, 지금 쌤이 요렇게 형광 표시한 애들 있죠? 얘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자화자찬하는 부분입니다. 그 자습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런 말 봤을 거야. 서로 공치사를 펼치고 있다. 공치사, 자신의 공을 치사, 칭찬하고 있다. 자기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계속 볼게. 자, 이번엔 감투할미가 나옵니다. 골무. 각시님들 웬만히 자랑하소. 응?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손뿌리가 손끝이 아까 뿌리가 끝이라 그랬어, 그치? 손뿌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도와드리니 옛말에 이르기를 요것을 좀 강조할게요. 색깔 좀 바꿔서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고 하였으니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 뱀 머리가 될지언정 용꼬리는 되지 말자. 뱀 머리가 될지언정 용꼬리는 되지 말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치? 자, 요거 한자성 하나 갖고 가세요. 자, 닭의 입, 닭개자, 입구자, 소우자, 뒤후자. 요거를 개구 우후, 뒤후자, 개구 우후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자,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조롱하는지 이해하셔야 돼. 개구는 자, 닭의 입이니까 앞이고, 우후는 뒤죠. 그치?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사물들 중에서 어떤 물건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 뭐가 있냐? 청홍흑백 실이 있었죠. 바늘 뒤를 항상 따라다니잖아. 이해했습니까? 요거 실 조롱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뒤에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할게요.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자, 뒤로 넘어가자. 왜 안 넘어가냐? 뒤로 넘어갑니다. 청홍흑백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시나 요거 조롱하는 겁니다. 실로 얼굴이 아깝도다. 아, 여기도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누구를? 실을. 나는
매양 새우의 귀에 찔렸으나 그치 골무니까 맨날 바늘에 찔릴 거 아니야. 낙가죽이 두꺼워서 견딜만 해서 아무 말도 아니한다. 결국 이것도 자기 자랑입니다. 되셨죠? 뒤로 갑니다. 아 참, 아무 말도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자 감투할미가 조금 특이한 특성 하나 있네. 인내심이 좀 강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화부인 인두 파트 넘어갑니다. 그대들은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다. 중루비 장루비가 누구 때문에 저 가닥같이 고우며.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천이야 천. 바느질 요렇게 하면은 자 나도 지금 못 그리는데 뭔가 참다 이 삐뚤빼뚤해 삐뚤빼뚤. 이때 인두 가지고 이 위를 싹 지져주는 거야. 싹 지져주는 거야. 그러면은 위가 깔끔해지면서 빤빤해져요. 빤빤해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바느질의 완성은 나 인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솔기와 반솔기 아까 한 땀 두 땀 한 땀 반 땀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야 풀로 붙인 듯 나왔다. 여기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 쓰인 거 확인했습니다.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요. 이것도 서리법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 누구 때문에 바느질이 저렇게 고와졌을까?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바느질 자국이 안 남을까? 바느질의 재주가 없는 자가 들락날락하여 바르지 못한 것도 이 나의 손바닥으로 한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을 감춰준다. 그러니 세유의 공이 나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다. 설명 똑같습니다. 자화자창 공치사입니다. 이제 누구 남았어? 아, 다림이 남았구나. 자, 울랑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울랑자 다림이었죠? 울랑자가 크나큰 입을 벌리고 왜 크나큰 입이냐면 여기 나와 있구나. 여기 옛날 다림이에요. 이렇게 냄비 같은 데에다가 안에 뜨거운 막 숯 같은 거 이렇게 막 채워 넣는 거야. 숯 같은 거 이렇게 막 채워 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치 다듬는 거야. 그러니까 크나큰 입 이해하셨죠? 아무튼 인화야. 너와 나는 맡은 일이 같아. 맡은 일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 너도 불 가지고서 다루는 거잖아. 나도 불과 관련된 일을 해. 그러하나 인도 너는 바느질 이 실 다듬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 됐죠? 얄미운 여자들은 자 여기 쓴 표시 좀 할게요. 색깔 좀 바꿔서 얄미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흔이나 한 곳에 뭉쳐놓고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나의 넓은 볼기로 한번 스치면 굵은 실이 낱낱이 펴지며 제도와 모양이 제도라 그러면 약간 규격 정도로 이해하자. 양복에 맞는 그 규격이 있을 거고 뭐 한복에 맞는 규격이 있을 거고 아무튼 도와진다. 자, 좀 더 계속할게요. 더욱이나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많아서 하루도 한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 많다? 다리미한테 손님 뭐겠니? 빨래겠지 뭐 그치?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는가? 자, 좀 더 읽고서 얘기할게요.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며 그여 널어두고 잠만 자며 부리쳐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볼기가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들이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입으리요. 여기는 좀 색깔이 좀 겹칠게요.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앞쪽에 나온 것 중에서 나 덕분에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질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제일이 된다. 자, 지금 요 색깔로 표시한 거는 요 색깔 표시한 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화자찬 얘기하는 거고. 자, 지금 요렇게 표시한 부분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좀 지금 좀 지워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지금 여기를 봤더니 얄미운 여자들이 나왔고요. 밑에 봤더니 게으른 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지금 요 표시하는 사람들 공통점 여성들인데 자, 가사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루에 해야 될 걸 열흘이나 즉 빨래를 열흘이나 뭉쳐놓고서 한 번에 그 빨래하는 사람인 거고 여기 나온 게으른 여자들은 빨래할 때 응? 잘 펴가지고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건데 꾸깃꾸깃하게 응? 그 빨래를 그냥 대충 넣는 사람들이야. 즉 가사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여성들 이해했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일단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초롱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울랑자를 통해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두야. 좀 징그러워. 감탄이 더 징그럽네. 뒤로 갈게요. 자, 요 대사 반드시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외우십니다. 이 규중부인자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인데 잘 들으셔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요. 내용이 바뀌게 돼요. 이 앞까지를 전반부라고 얘기하고요. 이 뒤부터는 후반부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읽었으니까 정리 좀 하자. 자, 전반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규중치루가 나와서 공치사를 서로 떠벌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별표 치고 적을게. 이 작품이 자, 맨 앞으로 가볼까? 제목에다 적는 게 제일 낫겠다. 아까 자, 바느질용품 7가지 의랑 고전 숲이라 그랬죠. 그치? 잘 들으셔야 돼. 의인법을 통해서요. 이 작품은 현실 세상의 모습을 풍자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반부에서 풍자하는 세상의 모습과 후반부에서 풍자하는 세상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자, 앞쪽에서 풍자했던 건 뭐냐? 자, 규중치로 7명이 나와서 서로 자기 자랑만 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서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즉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풍자가 되는 현실 세태는 공치사만 일삼는 자기 자랑하는 거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바느질용품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반부에서 풍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규중부인이 등장하면서요. 조금 상황이 역전되게 돼요. ISM 적어놓을게요. 뭔가 상황이 전환됩니다. 상황이 전환됩니다. 자, 어떻게 전환되냐? 일단 읽어볼게.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자, 그 공이 사람 쓰기에 쓰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리요. 무슨 말이냐? 야, 니네 잘난 척 하지 마. 어차피 바느질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니들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나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결국 이 사람도 자, 인간 중심의 태도로 칠우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얘도 그 사실 똑같은 거야. 7의 공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 규중치루를 밀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규중부인이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서로 자기 잘난 척하기 바빴던 애들이 규중부인 딱 등장하면서 서운해지는 거야. 공통의 적이 된 거야. 자, 이때부터 그래서 화법이 좀 바뀝니다. 척부인, 자였죠? 탄식하며 말합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을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내면 자기 공이라 한다.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길이 재는 건데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그치 작아지고 사람 때렸으니까 허리가 부러질 거 아니야.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요. 필기하신 분들 조금 죄송한데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조금 구분을 하고 싶어서 색깔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 정도 색깔로 바꿔볼게요. 자,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모른 것은 여자로다. 자,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요. 자, 조금 더 읽고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교두각시 가위가 나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갑자기 애들이 공감하는 표현 쓰네요. 그치? 전반부에서는 내가 잘났어. 뭔가 애들끼리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이 규중부인이 등장을 하면서 애들이 서로 공감하는 표시를 일단 보여주게 됩니다. 즉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 보입니다. 계속할게요. 옷을 마름질하여 베어낼 때는 잘라낼 때는 나 아니면 못하지만 잘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내던진다. 왜 이렇게 안 들어 하면서 같이 집어 던진다는 얘기야.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그치 가위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거야. 다리를 막 벌렸다 이러니까 불쾌하고 노여운 것을 어찌 측량하리요?
측정할 수 있으리요.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요각시 반을 가겠습니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자, 여기도 봤더니 물론이거니와가 나왔으니까 예, 공감입니다.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가. 바느질하다가 손가락 찔리면 누구한테 이렇게 아씨 바늘 이거 뭐야 욕을 하잖아, 그치? 바늘한테 바늘 욕 듣는다는 얘기야.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한자성 하나 갈까요? 각골 통한. 뼈에 사무치는 한.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면 날랜 풀이 날랜 끝 돌려서 바느질을 돕는 줄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탄하고 원통치 않으리요. 사람과는 극한의 원수이지만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떡은 손톱 밑에 찔러 피를 내어 원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다. 봤더니만 이 모든 이 바늘의 계획이었던 거야. 바느질하다 찔리는 거 이 바늘의 계획이었던 거야. 그러나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할미가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디이로다. 요건 쌤 표시해 놓을게요.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할미란 말 나왔죠. 자, 바늘이 감투, 골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세요. 왜? 내가 한을 풀려고 하는 걸 방해하니까.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애달프고 못 견디리로다. 한탄입니다. 자, 인두가 글썽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대는 아프다 어떻다 하지만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아서 붉은 불길에 낯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트린. 자,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불에 달구는 형벌을요 포락지형이라고 합니다. 인도를 불에 담가가지고 이게 뻘겋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니까. 붉은 불기운에 낯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트린 일은 호두라든가 땅콩 같은 거 깨대 보면은 그 뭐 딱딱한 거를 탁 치잖아. 인두 가지고 호두 딱 깬다는 얘기야. 아무튼 요거 차 굳은 것을 깨트린 일은 본래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나에게 다 시키니 서럽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한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울랑자 다리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심하며 말했다. 그대와 하는 일이 같고 욕되기는 마찬가지다. 또 공감하고 있네요. 그쵸? 모든 옷을 문지르고 목을 잡아 몫이 흔들어서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니 다리미 아까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요거 잡고 막 문지를 거 아니야. 그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를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치? 여기 목을 잡고 막 흔들어. 황천이 이 황천이란 말을 약간 저승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저승이 덮치는 듯 막 요단강 건너갈 것 같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치? 막 죽을 뻔했단 얘기야.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떨어질 때가 몇 번인지 알리요. 모가지 떨어질 뻔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한탄입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현관펜 표시한 애들 공통점이 한탄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화 테마가 좀 많이 바뀌었어. 치루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탄식하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치루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는 자던 여자는 앞에 나왔던 규중 부인이 되겠죠. 규중, 이 방 주인, 규중 부인. 아니, 치루는 어찌 내 허물에 그토록 니네 왜 내 뒷담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안 나왔던 인물 감투할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 대사 조금 강조 표시할게요. 이거 조금 별 표시할게요. 자, 대사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색깔 좀 바꿔서 해볼게.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 보이죠. 그쵸? 근데 지금 조금 더 가볼게. 그러나 평소의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합니다. 평소의 정과 저희의 조그마한 공을 생각하여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 뭐냐? 자, 자신들이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거, 잘한 점이 있다는 거는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 떳떳해,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 안 했죠. 그쵸? 약간 완곡하게, 약간
부드러운 말투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공 얘기한 거야.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볼까? 자, 가장 말을 이쁘게 한 거야. 누가? 감투할미가.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이, 자, 이거 좀 현관 표시할게요. 할미의 말을 쫓아서, 규중부인입니다. 할미, 감투할미의 말을 쫓아서 용서하겠다. 오케이, 용서 받았습니다. 내 손끝 성함이 할미의 공이니,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 이게 다 할미의 공이니 꿰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다. 비단 주머니 씌워서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지금 얘기 잘 이거 별빛인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를 봤더니요. 잘 들으셔야 돼. 자, 누구의 공만 인정해 준 거야? 감투 할미의 공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감투 할미를 규중 부인이 편애하고 있다라는 말이 가능해지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설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풍자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도 감투할미와 여자의 이 모습도 인간의 모습인 거야. 자, 지금 이 방 안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 누구? 여자죠. 규중 부인. 그래서 이 규중 부인이 지배층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감투할미 같은 경우는 지배층이 듣고 싶은 말만 약간 좀 달달한 말만 이렇게 좀 꼬셔서 얘기한 거야. 그쵸? 쉽게 말할까? 압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감탈미는 아첨꾼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써놓은 상태에서 아까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맨 위입니다. 여기 규중부 전반부 후반부 나눠지는 그 포인트. 자, 그래서 후반부가 이렇게 돼요. 자, 후반부 내용을 정리하면 치루가 자화자찬하다가 한탄을 하는 내용인 거고 되셨죠? 자, 플러스 감투할미가 일단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풍자되는 사회의 모습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공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풍자하고 있는 현실 세태의 모습은 무엇이냐? 자, 그대로 적을게요. 아첨꾼만 편애하는 그렇지 치루 전체를 일단 다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편애하는 지배층의 모습 이것을 풍자하고 있는 거다. 자, 전반부에서 풍자하는 내용과 후반부에서 풍자한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러고 났더니요. 자, 다시 끝으로 갈게요. 조금 애매해지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감투할미가 그래서 그럼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거야. 자, 쌤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는 학교쌤 설명을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별표 치고 적을게요.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근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감투할미가 긍정적인 인물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 근거는 여기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롭잖아. 그렇지? 그리고 앞쪽을 봤더니 인내심. 바늘한테 계속 찔려도 버텼잖아. 그렇잖아. 주인을 지켰잖아. 인내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둔다면 감투할미는 긍정적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 가능할 거고 근데 문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한 걸 봤더니 감투할미가 지금 아첨을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이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배층에게 알랑방구 끼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근거가 무엇이냐입니다. 단순하게 A냐 B냐의 선택이 아니야. 근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요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규중치론제분기 마무리하겠습니다.